까맣게 잊어버렸어. 정말 미안해. 내 남편 테드가 내 말대결에 유쾌하게 웃으며 대답해줬어. 의도적으로 내 비행기표를 사지 않은 게 틀림없어. 뭐 어쩔 수 없지. 테드는 언제나 진심으로 웃어주는 엉터리였어. 내 시어머니 수잔이 테드를 향해 이렇게 다정하게 말했다. 주위 사람들은 모두 폭소했고 나는 진심으로 속상했다. 알겠어. 그냥 집에 갈게.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 그렇구나. 넌 속하지 않는 게 최선이야. 어쨌든 고급 호텔에서 이렇게 된 게 다행인 것 같아요. 테드가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했는데 혼자라서 돈 낭비하지 마세요. 나중에 영수증을 꼭 확인할게요. 수잔이 말했어요. 이건 좀 당당하게 나를 내려다보는 것 같으니 이제 다 해결됐으니 나가자. 시아버지 조지가 미소를 지으며 제안했고 세 사람은 행복하게 출발 게이트로 걸어갔다. 그들이 나를 얼마나 낮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화가 나서 끌어올랐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전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 결정을 후회할 것입니다. 제 이름은 제인 애덤즈이고 올해 막 50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남편 테드와 함께 혼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는 시댁에서 일을 시작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길에서 테드를 만나 최근 영업을 담당하고 있지만 할당량을 맞추기 위해 애쓰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울하고 매출이 부진하다, 영업 실적이 부진하고 상사의 혹독한 비난이 일상이 되어 출근하는 것 자체가 점차 부담이 됐다. 끝없이 부정적인 루프. 제가 테드를 만난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제가 일했던 건물 내 공용 휴게실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 건물은 10층 높이에 여러 회사가 거주하고 있었고 휴게실은 3층에 있었습니다. 다른 층 여직원들이 모여서 가져온 도시락을 먹던 곳이었습니다. 실패했다고 상사에게 혼나고 어느 날 상사에게 혼나고 나서 위로의 장소로 자주 이용했던 곳입니다. 판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혼자 의자에 앉아 있는데 낙담한 상태에서 테드가 친절한 목소리로 다가왔죠. 괜찮으세요? 걱정이 많으신 것 같군요. 사실은 테드를 처음 만났기 때문에 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내 고민을 스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었어. 대화가 끝난 후 내 말을 잘 들어줬어. 이제부터 테드가 제안을 했어. 내 고민을 들어주는 역할은 내가 할게. 정말 멋진 연락처를 교환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 친절함에 진심으로 감동받아 울 뻔했지만 그 순간 웃으며 기꺼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테드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고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결국 1년쯤 연애를 시작했어요. 테드가 뜻밖의 프러포즈를 했고 약혼 직후에 약혼을 하게 됐어요. 테드 부모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가족이 되신 걸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잘 지내고 금전적 지원은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일을 하세요. 수잔은 항상 웃고 있었고 테드와 결혼한 후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친절했습니다. 조지가 진심으로 웃었고 그는 매우 친절했고 나는 그의 마음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신중한 논의 끝에 우리는 아이를 갖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테드와 결혼했을 당시 40대 후반이었고 이 나이에 임신과 출산이 내 몸에 미칠 신체적 피해를 걱정했습니다. 또한 테드는 우리가 살고 싶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말했습니다. 좀 더 자유로운 삶 그리고 앞으로는 부모님을 더 잘 모시고 싶다. 생각이 비슷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계속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고 우리 집에서 새 집을 구입하기로 했다. 저축을 공유하여 작은 규모지만 집을 구입할 수 있었고 현금은 행복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기대했지만 그 후 직면한 현실은 저의 순진한 희망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행동에 계속해서 괴로움을 당했고 특히 우리가 새 집을 구하고 그곳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후에 예고도 없이 깜짝 방문하는 일이 잦았다. 냉장고와 옷장을 뒤져 내용물을 검사하고 그가 나를 질책하는 이유를 찾아낸 것을 사용하는 것까지요. 도대체 냉장고에 있는 게 뭐예요? 보세요. 이거 심지어 쇠고기가 슈퍼마켓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싼 것까지요. 당신은 계획하고 있나요? 테드에게 이렇게 질 낮은 음식을 먹여주다. 냉장고를 열자마자 수잔은 내용물에 대한 불만을 큰 소리로 표명했다. 현금으로 집을 사서 저축한 돈이 크게 고갈되어 일용품을 최소화해야 했기 때문에 남은 시어머니로부터 그런 비판적인 말을 들었다. 나는 어리둥절했다. 나는 그녀의 말을 참을 수밖에 없었다.
이거 장모님이 내 옷장에서 드레스를 찾았는데 이게 뭐야 꽤 비싸 보이는데 또 불필요하게 사네. 아 그거 방심했어. 목소리를 높였어. 수잔이 그걸 본 순간 내 드레스를 들어올려 공중에 흔들었어. 드레스 깜짝 놀랐어요. 수잔 제발 그 드레스가 엄마가 준 생일 선물이라고 묻지 않고 물건을 가져가지 마세요. 돌려주세요. 필사적으로 그 드레스를 되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그 드레스는 사실 어머니가 종종 필요로 했던 가장 소중한 소유물이었어요.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유명 브랜드 의류를 입으세요. 제인 이제 너는 어른이 됐으니 나처럼 당당하게 행동해야 해. 엄마가 바로 그 드레스를 나에게 주라고 하셨는데 시어머니가 그 드레스를 본 순간 기쁨으로 눈을 반짝이셨어. 그리고 그녀는 행복하게 웃었다. 내가 이 드레스를 입기에는 조금 이르다. 대신 입어야 할 것 같은데 너는 나에게 감사해야 하지만 그것은 어머니의 소중한 생일 선물이었다. 내 목소리 트램 엘리디와 나는 직전에 있었다. 조용히 더 익스체인지를 지켜보던 테드는 유쾌하게 말하며 당신은 아담스 가족의 일원이니까 조금이라도 감사를 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런 상황에서는 엄마의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테드는 나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아담스 가문의 신부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나에게 강요했는데 그것은 결혼 초기부터 친척들을 만난 후 첫 번째 주말에 시댁 식구들을 불러 정원 가꾸기 일을 맡았을 때 사용했던 문구였습니다. 테드는 같은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전통입니다. 아담스 가문의 신부는 지체 없이 출발을 지탱해야 한다. 그의 태도는 마치 특별한 힘을 가진 것처럼 오만했지만 이 드레스는 나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고 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이상으로 묵묵히 견뎌야 하는 것이 답답했다.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셔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테드는 당신 또래의 사람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서 손자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적어도 당신의 역할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존경심을 보여주십시오. 시아버지의 발언은 단지 테드와 내가 동갑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나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빠 말이 맞죠? 알겠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주소를 알려줘야 하는 거군요. 테드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전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집안엔 내 편이 한 명도 없구나. 내 주장이 아무리 타당해도 늘 비난의 대상이 돼서 시어머니가 내 소중한 옷을 기쁜 마음으로 채워주셨다. 무거운 마음으로 종이봉투 테드와 그 부모님의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문제는 시댁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테드 자신도 최근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결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돌아와서 함께 저녁을 먹은 적이 거의 없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다. 테드는 새벽 1시가 넘어서 기분 좋게 집에 돌아왔다. 어디선가 술을 마시고 얼굴이 살짝 붉어진 채 술에 취해 다소 분했지만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내 어리둥절한 표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돌아오는 테드는 곧바로 소리를 질렀다. 목욕하는 동안 내 가방 내용물 좀 정리해줄래? 테드가 가방을 내 쪽으로 던진 뒤 곧장 화장실로 향했다. 언제나 똑같은 한숨 속으로 소지품을 정리하기 위해 그의 방으로 갔다. 가방 안에 있는 스마트폰에서 알림음이 들렸다. 테드가 스마트폰을 또 가방에 넣어 두었다. 테드는 평소 스마트폰을 늘 갖고 다녔는데 무심코 두고 온 것 같다. 가방 속에는 술에 취한 탓인지 급한 업무 전화일까 봐 머뭇거리며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확인했다. 화면을 본 순간 말문이 막힐 정도로 놀랐다. 이게 뭐지? 레이첼이라는 여자가 테드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지만 우리가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있기 때문에 아내가 뭔가 의심할까봐 걱정됩니다. 이 메시지가 테드의 불륜을 확인시켜준 수많은 메시지들. 레이첼이 보낸 내용에는 테드가 실제로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노골적으로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증거 사진을 찍고 테드의 불륜에 대한 증거로 언젠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이 사진만으로는 증거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욱이 50세에 깨닫는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테드를 떠나고 혼자 살 아이도 없이 재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테드의 스마트폰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제게 큰 감정적 타격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깊은 불안과 싸웠습니다.
테드가 갑자기 엄마, 아빠의 기념일이 곧 다가옵니다. 준비를 시작하세요. 그는 내가 당연한 것처럼 축하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까? 매년 기념일이면 부모님을 호화로운 여행에 대접하는 것이 전통이 되었고, 매년 자주 가던 특정 호텔에서는 물론 저와 테드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기로 했다는 것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도 같은 숙소를 예약하려고 했는데 테드가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아, 맞다. 올해 결혼 50주년이니까 어떤 책은 더 특별했는데 그건 호텔 측의 예상치 못한 요청에 순간적인 당혹감과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묵는 숙소는 이미 고급이었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항상 나였다. 여행을 예약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내로서의 역할이고 내 역할은 여행에서 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지만 지나치게 선택하는 것,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비싼 숙박, 시설은 나에게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테드는 답답하게 내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의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혼 50주년 기념일에는 부모님에게 존경을 표하려고 노력하는 겁니까? 그들은 함께 50년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나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존경심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는 테드의 일방적인 설교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아내로서의 나의 역할을 얼마나 인식하지 못했는지 끈질기게 강조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약간의 짜증이 나서 대화를 중단하고 테드의 요청에 맞는 숙박시설이 한 군데밖에 생각나지 않았지만 모든 예약 절차를 완료한 후 예약 절차가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테드에게 연락하여 모든 예약이 실제로 완료되었음을 알렸습니다. 그곳은 표준에 맞춰서 실망스러운 것으로 밝혀지면 어떻게 책임을 질지 기대합니다. 그의 태도는 노골적으로 도발적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행기로 몇 시간 거리에 있지만 제가 선택한 곳은 정말 고품질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고 그에게 내 스마트폰으로 웹사이트를 보여주니 만족스러워요. 테드는 마침내 확신을 갖는 것 같았어요.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행기표는 어떻습니까? 다음번에 준비할 예정인데 올해 이맘때는 너무 바쁘지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평일을 골랐으니 괜찮을 것 같아요. 테드가 예상하지 못한 제안을 했어요. 그 비협조적인 태도의 비행기표 예매는 제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테드의 갑작스런 제안은 진심으로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그건 당신에게 맡겨도 될까요? 제인, 넌 항상 가족을 위해 많은 일을 하니까 내가 맡을게. 내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해. 고마워. 내가 그런 말을 하리라곤 상상도 못했어. 테드의 갑작스런 마음의 변화에 진심으로 감사했고 그가 그렇게 하기 시작하길 바랐어.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깨닫고 있지만 그 기대가 오랜 여행 계획의 날, 곧 예상치 못한 일의 변화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테드는 부모님을 미리 데리러 갔다가 숙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공항 짐을 들고 늦게 도착해서 미안해 도착했는데 테드와 그의 부모님이 약속한 장소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는 걸 발견했다.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웃음은 나에게 불길한 느낌을 주었다. 나는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마음으로 묻는 비행기표를 힐끗 보았다. 나도 비행기표 받았는데 테드가 의외의 대답을 했어. 사실 표 사는 걸 깜빡하고. 이렇게 경쾌한 대답으로 테드는 상황을 즐기듯 웃었고 이게 빠진 건 내 것뿐인가. 이 상황에 당황해서 테드를 눌렀다. 확인응 엄마. 아빠 표는 꼭 구했는데 내 표는 잊어버렸어. 테드는 이 사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공유했고 의도적으로 내 표를 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표정을 지었다. 어쩔 수 없지. 테드는 언제나 진심으로 웃고 있는 엉터리였어. 우리 엄마. 법률은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재미있어 보이는 동안 테드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기분이 나빴을 뿐입니다.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이 말을 하고 집에 돌아갈게요. 깊은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렇군요. 당신은 멋진 호텔에 속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암튼 이렇게 된 건 오히려 다행이다. 테드가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했지만 혼자라서 돈 낭비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기색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영수증 꼭 확인해 볼게. 수잔, 이제 다 해결됐으니 나가자. 조지의 촉구에 이끌려 테드와 그의 부모님이 출발 게이트로 걸어가는 그들의 행동은 나에 대한 경멸감을 전달했고 나는 압도적인 분노를 느꼈다.
나는 전화기를 집어들고 결심했다. 내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나는 그들이 예약한 항공편이 아닌 다른 항공사의 표를 마련했다. 나는 그들이 오후 3시쯤 예상대로 그들의 행동을 깊이 후회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기가 무음으로 되어 있었는데 화면에 테드의 이름이 표시되는 걸 봤어요. 그가 전화했다고 생각했어요. 도착하자마자 그들도 모르게 나는 이미 호텔에 도착했는데 나에게 매우 중요한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찾아와서 정말 미안해요. 재회 후에 어머니께 사과드렸는데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제인 도대체 뭐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멋진 호텔을 예약했는데 왜 갑자기 묵을 수 없느냐고 그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테드와 그의 부모님의 행동과 그녀에게서 받은 드레스를 어떻게 가져갔는지 등 모든 것을 그녀에게 설명했습니다. 수잔은 그것이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 드레스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테드에게 협조를 간청하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님 도착 나는 프론트 데스크 근처에 숨어서 테드의 행동을 몰래 지켜보았다. 테드는 아무 의심 없이 밝은 표정으로 다가와 체크인을 위해 똑같이 쾌활한 부모님을 뒤에 뒀다. 우리는 오후 300시에 예약되어 있다. 애덤즈 H라는 이름으로 예약을 했기 때문에 당신 아내가 함께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가 주저없이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테드는 안타깝게도 아내가 갑작스런 병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합류할 테니 취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조용히 들었고 이미 다른 사람이 누구일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공손한 미소로 응답하여 놀라운 대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안타깝게도 귀하의 경우에는 귀하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예약자 이름의 아내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집주인의 예상치 못한 말에 놀란 테드와 그의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테드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서둘러 저에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크게 동요했습니다. 왜 우리는 머물 수 없는 걸까요? 제인은 꼭 예약을 했는지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비행기의 혼란으로 인해 여기까지 왔고 수잔의 목소리에서 분명하게 당혹스러움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우리에게 기억에 남는 날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외를 두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테드는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도록 부드럽게 설득했습니다. 제가 면제를 할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한다면 추가 요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괜찮을 것입니다. 이 추가 요금이 정확히 무엇을 수반하는지 테드가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요청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추가 비용에 대해 놀란 집주인 아주머니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어떤 여자를 힐끔 쳐다보셨습니다. 부인 이제 이 상황에서 모든 것을 밝힐 때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주인과 그 여자의 대화 혼란스러워요. 수잔은 더욱이 검은색 선글라스를 쓴 그 여자입니다. 그녀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깨닫고 말을 중간에 중단했습니다. 혹시 제이 어머니가 여기에서 뭐하고 계시나요? 지난번에 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이 수잔의 목소리에 놀람과 혼란이 뒤섞였습니다. 가족들만 초대받은 결혼식에서 만났는데 수잔의 반응에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답해주셨는데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나요? 그런데 제이는 어디 갔나요? 불행하게도 그녀는 타락했어요. 테드 M은 상황을 설명하면서도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인과 통화했는데 아주 건강해 보이시더라는 거짓말을 어머니께 충분히 전했습니다. 게다가 저희 회사에서 특별 할인을 받아 예약해 두셨는데 제인이 오지 않으면 일반 요금을 내셔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가격 테드와 시댁 식구들은 어머니가 우리 회사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언급하는 것에 눈에 띄게 당황했습니다. 2. 제인이 올 수 없으면 요금이 70% 증가할 것입니다. 어머니로서 감당하실 수 있나요? 테드는 가벼운 미소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테드는 우리 회사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제인에게서 이 특별 대우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귀하에 대해 자세히 알려준 적도 없습니다. 테드는 너무 많은 정보에 압도되어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그의 반응을 보고 있다. 수잔이 우리 어머니에게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당신이 일하는 회사에서 우리가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건 작은 회사라도 낮은 직급 직원들에게도 넉넉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머니의 배경이나 시댁법에 대해 내가 테드와 많이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잔의 말의 날카로움은 어머니가 다음에 공개한 사실이 테드와 그의 부모님을 더욱 놀라게 했다는 사실을 그들이 몰랐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사실 벨 그룹의 현 회장이고 제인이 차기 회장을 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대기업인 벨 그룹에 부드럽게 웃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쳤고 테드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이 계시에 장인어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벨 그룹은 호텔, 식당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여행 관련 기업입니다. 사실 우리가 묵고 있던 호텔은 여러 시설 중 하나였습니다. 벨그룹이 제공한 것 그래서 우리가 특별 할인을 받은 이후 벨그룹은 여러 세대에 걸쳐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이었으며 현재 제 어머니가 제인이 일하는 회사의 사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제가 착각하지 않는다면 벨그룹이 아닌가요? 우리를 속이려는 게 아니냐 그는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어머니를 쳐다보며 지친 표정을 지었다. 사실 테드와 나는 같은 건물에서 일하지만 다른 회사에서 일하기 때문에 제인이 현재 벨그룹에서 임무를 맡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왜 공식적으로 벨과 제휴를 맺었는지 경험이 충분해서 2년 뒤에 본사로 복구 예정이라고 웃으면서 설명하고 상황을 즐기다가 무심코 명함을 테드에게 던졌는데 카드를 받고 보니 테드의 얼굴이 눈에 띄게 변할 수가 없었다. 경악을 감추기 위해 정말 벨그룹 회장님이신지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는 몸을 살짝 떨며 중얼거렸고 시댁 식구들도 얼굴을 붉히며 흔들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펜션에 살고 있는 시아버지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요. 중견기업에 근무했습니다. 테드에게서 그의 시아버지가 부서장으로 퇴직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의 사회적 지위 차이가 스타크였습니다. 어머니는 더 나아가 당신이 입고 있는 드레스가 다음과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랑하는 딸 제인에게 선물한 특별한 옷인데 왜 입고 있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드레스인데 특별히 아끼던 옷인데 어머니가 이 말씀을 하시며 시어머니를 향해 차가운 눈빛을 하시더니 갑자기 동요를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너무 미안해요. 당장 벗어서 돌려드릴게요. 용서해주세요. 미친 듯이 갈아입을 곳을 찾더니 급히 벗어서 이 드레스에 흠집이라도 나면 어머니께 돌려드렸습니다. 수리비 전액을 지불할 준비를 하세요. 그녀가 어머니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가 테드가 뭔가 생각난 듯 갑자기 중얼거렸다는 걸 이해합니다. 레이첼에게 여기 오지 말라고 꼭 말해야 합니다. 발언 분명히 들었고 프런트 뒤에서 내 모습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레이첼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내 목소리를 듣고 자신있게 선언했습니다. 테드가 제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말투가 눈에 띄게 흔들렸다. 시어머니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제인은 내가 여기 있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 분명 비행기 표도 없고 게다가 소중한 드레스까지 빼앗겼다고 표현했다. 큰 소리로 대답하자 어머니는 드레스는 항상 야네 것이라고 재빨리 반박했습니다. 당신은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주장에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 대화에 깊은 영향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벨그룹은 대규모 회사입니다. 내가 다니던 회사와 그 사장의 말이 비할 데 없이 자존심에 큰 타격을 입혔다.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사실 다른 길로 온 건 다 너희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였지 웃으며 말했어. 숨은 의도로 레이첼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개인적으로 그녀에게 연락해서 당신이 잃은 비행기에서 떠난 직후에 오지 말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테지즈 어페어에 온 날부터 그녀에게 전화했습니다.
즉시 형사를 고용하여 레이첼의 연락처, 정보와 형사의 보고서를 입수한 후 레이첼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나는 이 상황을 이용해 레이첼의 결심을 직접적으로 그녀와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레이첼이 당신과의 관계를 끝내기로 결정한 상황을 테드에게 침착하게 알렸습니다. 내가 그녀를 대면했을 때 그녀는 단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당신에게 접근했고 당신에 대해 진지한 감정을 가진 적이 없다고 사과했습니다. 레이첼은 테드보다 20살 어리지만 순수한 애정이 아니라 그에게서 얻은 금전적인 혜택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결국 레이첼은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테드가 저를 함께 여행하자고 초대했습니다. 내가 테드와 마주한 긴장감은 단호한 선택이다. 테드와 이혼하자. 이제부터 너는 레이첼이든 내가 원하는 누구와도 자유롭게 사랑을 찾을 수 있다. 테드는 이혼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즉시 그것을 부인했다. 나는 레이첼 없이는 이혼할 생각이 없다. 의미 없어. 이혼 서류에는 절대로 서명하지 않을 거야. 특히 불륜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강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이혼은 불가능하다고 동의했고 벨그룹 제인의 미래 회장으로서 당신은 앞으로 번영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눈에는 선명한 욕망의 빛이 있었고 시아버지도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나에게 재정적 지원을 기대했지만 나는 계획대로 일을 놔둘 생각이 없었고 계산적인 시선을 날카롭게 돌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이것 좀 봐주세요. 저는 형사로부터 받은 조사 보고서를 테드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테드의 불륜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고 첨부된 사진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에 압도된 테드와 그의 부모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말문이 막히고 창백해졌다.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는가. 나는 그들이 현실을 직면하는 것을 보면서 차갑게 미소를 지었다. 레이첼과 실제로 합의를 했다. 그녀는 우리의 이혼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 나에게 유리한 증언을 약속했다. 만약 그녀의 증언이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된다. 여튼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면서 법정에 간다. 테드의 얼굴은 절망으로 창백해졌다. 그의 부모님은 깊은 어둠에 빠진 듯 절망감에 휩싸였다. 나는 그들을 용서할 생각이 없었고 끝까지 그들과 싸우기로 결심했다. 알이 만족할 때까지 몇 번이고 사과하세요. 당신이 벨그룹의 미래 회장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혼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리석은 실수는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필사적으로 애원했지만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소개해 주신 숙련된 변호사에게 나는 그의 불륜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고 그에게 반박할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테드 2일 이 법정에 가면 위자료를 더 많이 지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사과했고 결국 내 뜻을 받아들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다 레이첼은 결국 직장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벨그룹 계열 회사에서 일했고 어머니가 상황을 알리자 어머니는 그녀를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동의한 것이 아니었고 그녀는 항의했습니다. 그녀가 직면한 미래는 그녀 자신의 선택의 결과였지만 이혼이 완료된 후에도 문제는 끝나지 않았고 테드와 그의 부모는 집 밖에서 나를 끈질기게 매복 공격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혼으로 인해 테드의 사건이 그의 직장에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그는 분명 경력을 위해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포함하여 여러 여성과 관계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어드번 운 좋게도 우리 어머니는 테드의 회사 사장과 연결이 있었고 그에게 그의 모든 사건을 알려주었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이 분노한 사실을 알게 되자 테드는 강등되었고 이후 테드에 대한 불만이 폭발했으며 일부는 불만 사항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테드는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수입원이 없었고 여유가 없었습니다. 연금으로 혼자 생활하기 위해 그의 어머니는 주부였으며 그의 아버지는 이전 직장에서 부서장으로 은퇴했기 때문에 상당한 수입이 없었으며 그녀는 과거에 누렸던 사치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좌절한 그녀는 테드와 공모하여 내 직장에서 나를 매복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에 문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평소처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테드와 그의 부모 엠보 씨를 무시하고 사무실에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자기 부탁을 강조하는 듯이 다시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실래요? 그 사람이 내 앞에 결혼 증명서를 내밀었어요. 그 사람 어머니도 내 팔을 꼭 붙잡고 서명하라고 하더군요. 우리를 아끼는구나. 빨리 서명하면 그 사람 아버지는 봉건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망치려고 하는 말투가 더 위협적이어서 걱정이 돼서 이미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 같았어. 헤매고 있던 중 멀리서 들리는 목소리가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놨어. 이제 그만해.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어. 우리 주위에 엄마를 본 순간 깊은 안도감에 젖어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는 항상 내 편이셨어요. 여기 경비원을 부르라고 소리쳤어요. 수잔 얼굴 겁에 질려 일그러져. 그녀 비명을 지르며 겁에 질려 현장을 뛰쳐나갔다. 시댁 식구들이 도망가는 모습이 부끄러울 정도로 안타까웠다. 혼자 남겨진 테드는 분노에 차 소리를 질렀다. 야, 날 내버려 두지 마. 그러나 외침은 소용없었다. 테드는 결국 경비원에게 긴장을 풀고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테드가 내 팔을 꽉 잡았던 멍은 내가 직면한 시련의 분명한 지표였으며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겠다는 내 결정을 굳건히 했다. 도망친 시댁 식구들은 곧 경찰에 연락을 받게 될 테드의 이 수치스러운 행위와 그의 부모는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완전히 무너뜨렸고 그들의 미래에 먹구름을 던졌습니다. 테드의 행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테드는 경찰의 추격을 두려워하여 사라진 것 같으며 시댁 식구들은 여파로 집으로 돌아갔고 나중에 경찰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자발적인 청문회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직장을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래 2년 후에 본사로 복고하려고 했으나 엄마의 권유로 벨그룹 본사로 복귀한 후 더 빨리 복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전 업무로 인해 영업부터 회계까지 폭넓은 업무를 경험하게 되었고 현재 본사에서 맡은 역할을 계획하는 일도 훨씬 더 커지고 바쁜 나날 속에서도 매일매일 스트레스로 가득 차서 더욱 바쁘고 자극적입니다.